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의회가 어제와 오늘 아주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일 때문인데, 첫째는 연방정부 예산 통과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세제 개혁과 감세 문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바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제는 민주당, 공화당 지도부가 모두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략을 수기했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를 화이트하우스로 초치를 해서 런천 미팅을 갖게 됩니다. 연방 예산 통과를 위한 사전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상원의 예산위원회는 오늘 세제 개혁안을 본회의로 보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12월 8일로 만기가 되는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감세안을 금년 연말 전에 완전히 법안으로 성안을 하자는 그런 목표입니다. 만일에 이 두 가지 목표가 실패할 경우에는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 연방 예산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에는 2013년도처럼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세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첫 해에 주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회로서는 오바마 케어 실패에 이어서 감세안 실패가 되니까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투표인들에게 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방정부 예산 통과 그리고 감세안 통과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방정부 예산 문제입니다. 어제 공화당, 민주당 양당 수뇌부들이 모여서 오늘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이트하우스 미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공화당 측에서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그리고 미치 맥코넬 상원 총무, 또 민주당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총무, 척 슈머 상원 총무가 화이트하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나누면서 예산 통과 문제를 수기할 계획입니다. 이 연방 예산 통과는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출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민주공화 양당이 항상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은 국방비가 한 5,490억 달러, 또 국방비를 제외한 일반 행정비가 5,160억 달러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는 이 국방비를 한 6천억 달러까지 올리자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국방비를 1달러 올리면은 일반 행정비도 1달러를 동반 인상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중산층, 저소득층의 예산을 올리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민주당이 달카, 불법 이민 청소년 추방 유예를 계속 살리자, 또 800만 명의 저소득층 어린이의 의료 지원비도 살리자, 이것을 추가로 함께 처리하자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서 코리 부커,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인디펜던트 측인 버니 샌더스 등 모두 차기 대통령감으로 꼽히는 상원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드리머스 조항을 뺀다면은 예산 통과에 반대로 표를 던지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의 경우도 보면은 민주당 194명 중에 28명이 히스패닉계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에이시안계, 흑인계가 모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증가하게 되면은 예산 통과가 불발에 그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12월 9일부터 연방 정부가 폐쇄가 됩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예산 통과를 저지해서 정부 폐쇄를 가져온 정당이 큰 손해를
항상 보아왔습니다. 2013년도에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에 반대를 하면서 정부 폐쇄를 강행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 다음 해 선거에서 공화당이 매우 혼이 났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정부 폐쇄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드리머 조항에 대한 약속을 민주당이 철저히 했기 때문에 섣불리 예산 통과에 찬성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일단 일이 잘 풀리게 된다면은 12월 8일 마감해서 단기 임시 예산으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내년도 예산 통과를 정식으로 한다.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세안 문제입니다. 공화당이 오늘 예산분과위원회를 열어서 감세안을 내일 바로 수요일 본회의로 송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회의의 통과를 거쳐서 빠르면은 이번 주 안에 공화당 감세안을 통과시킨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여러 가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의 분포를 보면은 52대 48, 공화당이 불과 4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서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반대를 하면은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감세안 통과에 대한 찬성을 유보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모두 여러 가지 다른 반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반대를 고수할 입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자신의 주장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정도인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 가능 지역으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2명이 반대를 고집하면은 감세안 통과는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바마 케어 처리 실패에 의해서 공화당의 큰 망신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아슬아슬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가 문제입니다. 예산위원회 구성이 공화당 12명, 민주당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위원회 소속인 위스콘신의 란 존슨 의원이 중소기업을 푸대접한다 해서 반기를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오늘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은 이 감세안이 내일 상원 본회의로 가는 것조차도 불발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중소기업 감세를 늘리면은 그러면은 감세에 따른 국가 부채가 또 몇천억 달러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원들, 밥 코커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국가 부채 상승에 대한 우려와 충돌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밖에 9명의 의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이유로 찬성을 유보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 차별 반대, 국가 부채 상승 우려 이런 이유와 함께 로컬 텍스에 대한 면세를 주장하는 의원이 있고, 또 어린이 양육비 크레딧을 더 주자 하는 주장도 있고, 오바마 케어의 조항을 무효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감세안을 오늘 예산위원회를 통과시켜서 내일 본회의로 가서 토의를 시작하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주말 전에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 그래서 통과를 시키고 연말 전에 이 감세안을 공포한다. 그런 수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인세 대폭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세제 개편안이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주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상원 공화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세제개혁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추수감사절 휴가에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상원 재정위원회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세제 개편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올해 연말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세제 개혁안과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참석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라 의회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5,490억 달러 이상 쓸 수 없다는 입장이며 비국방 예산으로는 5,160억 달러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입법국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청년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통해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7함대 소속 구축함 피츠제럴드호가 미국에서 수리를 받기 위해 수송선으로 옮기던 중 선체에 2개의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지스함인 피츠제럴드호는 지난 6월 17일에도 일본 인근 바다에서 필리핀 컨테이너선과 충돌해 승조원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군은 일본 해상 이지스함 충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브라이스 벤슨 함장 등 지휘관 3명을 보직 해임하고 사고 책임 관계자 10여 명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군은 이번 사고로 인한 파손은 경미한 수준이라며 수일 내 피츠제럴드호를 다시 미국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주민 참전용사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포카혼타스라고 불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바호족 언어를 이용해 적의 도청을 피한 코드 토커 참전 용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미 대륙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며 우리 의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녀를 포카혼타스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디언 의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포카혼타스는 백인과 원주민을 협력하게 만든 영웅이며 그 이름을 폄훼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산재 확산의 여파로 인도네시아 발리 웅울랄라이 국제공항의 폐쇄 기간이 29일 오전 7시까지로 하루 연장됐습니다. 어제 현지 언론인 트리븐 발리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통부와 공항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1시 40분경 회의를 열어 운영 재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진행된 대규모 할인 행사인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지난해 56억 달러보다 늘어난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현재 매출액은 16.8% 증가한 34억 8천만 달러였다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분석업체 어도비 애널리스틱스는 전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매출이 지난해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제4지구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 의원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64세. 그는 1993년 이후 오랫동안 시카고 라티노 지역의 하원 의원을 지내왔습니다. 그의 은퇴 결정에 따라 정치권의 다미노 현상이 예상됩니다. 현 쿡카운티 코미셔너인 추이 갈시아가 이 지역 하원 의원석에 출마하게 되고 코미셔너 자리에는 22지구 시의원인 리카누로 무노즈가 도전합니다. 현 쿡카운티 프레지던트인 토니 프랙윙클이 어제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녀는 소다텍스 소동으로 정치적인 지지를 크게 앓았으나 다시 재선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전 프레지던트인 스트로저 그리고 시의원 바 퓨레티가 내년 3월 예선에서 그녀에게 도전합니다. 영국 해리스 왕자와 결혼하게 될 메건 머클이 시카고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2003년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연극과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었습니다. 대학 당국은 어제 그녀와 해리스 왕자와의 약혼을 축하한다고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32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밤 한때 비 소식 있는 곳 있겠고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9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겠고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0도. 금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5도입니다.